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남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예방의학 전문의 이명렬입니다. 저는 오늘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날이 굉장히 더우시죠? 아마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괴로우실 텐데요. 정말 이게 덥다 못해 괴로울 지경입니다. 최근 들어 이 폭염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좀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폭염 하는데 이 폭염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이 폭염특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일 최고 체감온도입니다. 대기 온도가 아니고 이 대기 온도와 습도를 반영한 체감 온도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 온도가 33도, 그리고 습도가 70도로 매우 습한 환경이라고 본다면 체감 온도는 약 35도 정도가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열사병 예방이행 가이드 역시 이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폭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폭염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은 체내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피부 혈관 확장, 땀 배출과 호흡을 촉진시켜 열 발산을 증가시킵니다.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고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는 등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몸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심지어 몸이 이 적응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열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온열 질환은 말 그대로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뜻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환경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있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역시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다른 온열 질환과는 다르게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상실됩니다. 증상 및 징후로는 의식장애, 40도 이상의 체온, 특히 건조한 피부가 있습니다. 땀 배출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알고 예방해야 할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열탈진과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린 후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열탈진은 심한 갈증, 피로감, 구토,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열경련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근육경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실신은 심한 육체 작업 후에 일시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의식이 흐릿해지며 잠시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한 일자별 환자 집계입니다. 2021년의 경우 7월 셋째 주부터 연속적인 폭염특보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응급실에서 집계하는 환자의 수가 약 3배에서 10배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염 기간 온열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동료에게서 온열 질환 발생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부가 건조한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피부가 건조한 경우 열사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119 구급대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119를 기다리는 동안 동료를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 눕히고 상의를 벗기시고 물을 뿌린 다음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질을 해서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의 경우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24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업에 바로 복귀시키지 말고 응급실로 후송을 해서 응급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폭염과 온열 질환에 대하여 더 조심해야 할까요? 통계를 살펴보면
옥외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 그리고 환경미화업에서 온열 질환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뇌혈관에 질환이 있는 분,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는 분,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기본적으로 땀 배출이 적고 체온 조절 기능도 약한 고령층이 온열 질환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폭염 기간에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잘 알려진 3원칙은 물, 그늘, 휴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사항이며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에도 잘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체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탈수를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건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져 탈진과 경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일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휴식 공간이 필요하며 혹시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눕힐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체감온도 33도 기준의 폭염주의보 때에는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리고 35도 기준의 폭염경보 시기에는 매 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꼭 해야 합니다. 다음은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 요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는 기본이고요. 요즘처럼 폭염경보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이 중단돼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헐렁한 흰색 계열의 밝고 시원한 옷, 챙이 넓은 모자, 쿨토시 등을 착용해 주시고 식사는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탄산음료보다는 물이나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소변이 자주 마렵게 돼서 오히려 몸의 수분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폭염 기간에 조심해야 할 게 온열 질환 말고 없을까요? 사실 온열 질환 말고도 여러 심장과 뇌의 혈관 질환, 호흡기계 질환, 신장 질환, 정신 질환 등이 폭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심장과 뇌의 혈관 질환인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심장 질환이고요. 뇌졸중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조기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성심근경색은 갑자기 누가 가슴을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과 통증, 그리고 이런 통증이 턱, 목, 등, 그리고 왼팔에 뻗치는 경우 갑자기 숨이 차는 등의 조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한쪽 얼굴과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심한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증상을 잘 알고 있어야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발빠른 대처는 지체 없이 119 구급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한 뒤에 심폐소생술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집단 교육은 폭염 대비의 일환으로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질환, 그 다음에 심근경색, 뇌졸중의 조기 증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현장에 좀 이렇게 나가보고 좀 이렇게 만나보면은 정말 이 폭염 기간 동안에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이 폭염 상황에서 어떤 질환이 발생하고 있고 내가 어떤 질환을 좀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디 좀 잘 이 내용들을 숙지를 해주셔서 더
건강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